태풍 크로사의 영향으로 오늘 저녁부터 강한 비바람이 불겠습니다. 현재 태풍은 중형급의 세력을 유지한 채 일본 가고시마 남동쪽 해상에서 북상하고 있습니다. 광복절인 내일 일본을 지나 밤에는 동해상에 진입하겠는데요. 태풍이 점차 올라오면서 부산은 오늘 밤부터 태풍의 간접적인 영향권 안에 들겠습니다. 순간 최대 풍속이 10에서 20m에 달하는 바람이 불면서 강풍특보도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늘은 차차 흐려져 오늘 저녁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비의 양은 내일 늦은 오후까지 20에서 6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어제 부산의 한낮 기온이 35도 이상 치솟으며 올 들어 가장 더웠는데요.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3도가량 내려가긴 하겠지만 태풍이 끌어올리는 열기 때문에 더위 불쾌감은 여전하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폭염주의보는 일시적으로 해제될 가능성이 크겠고요. 일주일째 계속되고 있는 열대야도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경남도 지난 밤사이 열대야가 계속됐습니다. 오늘 한낮에는 부산이 32도, 양산 34도, 창원은 33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오늘 오후 남해상부터 바람이 점차 강해지겠습니다. 풍랑 예비특보와 태풍 예비특보가 내려진 남해와 동해상으로는 최고 4m의 거센 물결이 일겠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조금 떨어지면서 앞으로 열대야는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만큼 낮 기온도 높게 오르진 않겠지만 당분간 30도를 넘나드는 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한일 관계 악화로 인해 일본 여행 불매 운동이 지속되면서 부산항 일대 경제도 휘청이고 있습니다. 배편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줄면서 여객 선사들은 대마도 일부 노선 운항을 중단하고 상점들도 개점 휴업 상태가 됐습니다. 박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3층 출국장입니다. 일본 여행 불매 운동의 여파로 배편을 이용하는 승객이 크게 줄었습니다. 한 달 전엔 그나마 승객들이 있었는데 현재는 한산하다 못해 텅 빈 채 썰렁한 모습입니다. 여객 선사들은 고육지책으로 일본 노선 운항 중단에 나섰습니다. 당장 오는 18일부터 대마도 이자라 노선의 배길이 끊깁니다. 이자라 같은 노선은 좀 많이 멀다 보니까는 유류비 이제 절감 차원에서 승객이 워낙 감소되다 보니까 30%에서 40%인데 지금 한 80% 넘어가더군요. 일본 여행객이 더욱 줄어들면 그나마 운항되던 히타가스 노선도 중단될 수 있습니다. 여객 터미널에 입점한 상점들도 승객 감소의 직격탄을 맞아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지금 편의점 같은 데도 문 닫잖아요. 커피집거든. 닫고 다 가쁘잖아. 손님이 없으니까. 일부 상점들은 임대료마저 못 낼 정도로 위기를 겪고 있는지 아예 철문을 내린 채 문을 닫았습니다. 계약 기간이 다 돼가는 거든 지금 이달 말까지인 거예요. 그래 다 반납을 하고 문 닫아야겠다. 여행객 감소로 인해 경제적 손실과 심적 고통을 겪고 있는 관련 업체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 전국의 시도는 물론 구군에까지 조직을 꾸리고 있는 새마을운동회는 벌써 50년 가까이 다양한 형태로 세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새마을 장학금인데요. 특정 단체 회원들의 자녀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새마을 장학금이 과도한 특혜는 아닌지 살펴보겠습니다. 임선원 기자입니다. 박정희 정권의 유신체제 아래였던 1975년 전국의 새마을 운동회에 장학금이 지급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새마을 장학금은 45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달에 1,000원씩, 1년에 12,000원만 내면 누구나 새마을 지도자가 될 수 있는데 특별한 조건이나 이런 건 없네요, 그러면. 탈락하거나 뭐 그런 건 없어요. 가입 이후 2년이 지나면 고등학생 자녀 1명을 기준으로 최고 170만 원의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새마을 운동회에 가입한 유료 회원에게 제공되는 혜택인 겁니다. 고등학교 가면 그때 이제 장학금 같은 거 보통 보시면 이제 장학금 그거 잘 크고 사정이 이렇다 보니 새마을 장학금은 새마을 운동회의 사기 진작, 활동 동기부여, 신규 회원 영입 등의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특정 단체의 조직 유지를 위해 기능하고 있는 이 장학금이 새마을 운동회의 자체 예산이 아니라 100% 세금으로 충당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10년간
이 새마을 장학금에 투입된 혈세는 무려 54억 원. 특정한 단체 또 그리고 특정한 그런 회원들의 자녀에게 이제 혜택이 돌아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불합리한 그 면이 있고. 그렇다면 부산시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장학금은 사정이 어떨까? 형편이 좋지 않은 학생들에게 우리 세금으로 학비를 지원하는 중요 복지 정책 중 하나지만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고등학생 1명을 기준으로 평균 장학금액은 새마을 장학금이 약 170만 원으로 저소득층 장학금의 1.7배입니다. 최근 3년 동안의 장학금 지급 총액을 놓고 봐도 새마을 장학금이 13억 4천여만 원으로 저소득층 장학금의 1.5배나 됩니다. 격려 차원이지 큰 돈이 아니거든요. 일하는 것에 비하면 저희는 특혜라고 절대 생각 안 합니다. 50년 가까이 어떠한 견제도 없이 세금으로 집행된 새마을 장학금. 과도한 특혜는 아닌지 지금이라도 공론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MBC 뉴스 임선응입니다. 다음은 오늘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제신문입니다. 금정구청에서 도시철도 명륜역 앞까지를 잇는 중앙대로가 기존 6차로에서 10차로로 확장된다는 소식 일면에 올라와 있습니다. 해당 구간은 경부고속도로 구선 아들목과 인접해 있어서 상습적인 교통체증이 발생하고 있는 곳인데요. 부산시는 2,230억 원을 들여 내년부터 보상을 시작하고 오는 2021년 착공에 들어가 2023년 완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사회면입니다. 국립일제강제동원 역사관이 이번 74주년 광복절을 기념해서 오는 15일 역사관 4층 안내데스크 앞에서 3D 프린팅 소녀상 나눔 행사를 연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행사는 특정 단체가 아니라 부산과 서울 등 전국 3D 프린터 동호인 20여 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한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전시를 관람하면서 휴대전화로 문제를 푸는 모바일 체험 활동에 참여하거나 독립운동 국제영화제 상영작 3편 가운데 1편 이상을 관람한 뒤 만족도 설문조사에 참여한 시민들에게 소녀상 모형 150여 개를 무료로 나눠주기로 했다는 내용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산일보입니다. 세계 무역학자들이 부산에 모여 최근 보호무역주의 흐름에 강한 우려를 표하는 부산선언을 채택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는 일본의 수출 규제와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등에 대해 우회적으로 일침을 가하는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참가자들은 최근 세계 무역은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자유무역 실현과 높아지는 보호무역 장벽을 낮춰야 하는 이중적 과제를 안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마지막 기사입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운대구청이 값싼 청사 주차장을 이용하려는 관광객들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해운대구청에 따르면 여름 성수기 청사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은 하루 평균 800대 정도로 청사 주차장 규모인 74면의 10배에 달하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해운대구는 해수욕장 주변 마트나 쇼핑몰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관광객들에게 가급적 숙소 주차장 등 다른 주차장을 이용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난 6일 부산 MBC가 단독 보도한 김선희 시립미술관장의 갑질 논란 관련 보도 이어갑니다. 입점한 기념품점에 압력을 가하고 개인 소장품까지 판매하려 했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 김 관장에 대한 사퇴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김 관장이 공인으로서의 역할을 어겨왔다는 또 다른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송광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초 미술관 내 입점한 기념품점에 강압적으로 상품 교체를 지시해 논란이 된 김선희 부산 시립미술관장. 황당하게도 교체된 작품 중에는 김 관장 개인 소장품도 포함돼 실제 판매까지 이뤄졌습니다. 지역의 31개 예술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김 관장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사익을 추구하며 부산의 미술 문화를 훼손하는 자는 시립미술관 관장으로서 자격이 없다. 지역 미술계에서는 김 관장이 민간에서 개최한 미술품 판매 행사, 이른바 아트페어를 사실상 홍보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미술관 관장이 무슨 관계냐, 왜 그 부스를 판매를 하는데 미술관 관장이 나서서 더 열을 내서
특히 시립미술관 전시회 개막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김 관장이 특정 작가를 섭외하고 전시회 기간 이 작가의 작품이 해당 아트페어에서 팔리기도 했습니다. 미술관에서 전시가 되도록 함으로써 그 아트페어에서 작품의 어떤 가치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상승시키는, 출근은 하는데 저희 사무실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왔다 갔다 한다든가. 김 관장은 아트페어 주관사가 개최한 또 다른 민간 행사에 초대 강사로도 참여해 도마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공공미술관장의 윤리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김 관장은 과거 대구 시립미술관장 재직 당시에도 잦은 아트페어 참석 등으로 물의를 빚은 바 있습니다. 해명을 듣기 위해 시립미술관을 찾았지만 김 관장을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관장님이 심신이 미약하셔서 지금 두 분이 있으면 다만 사내 게시판을 통해 기념품점 상품 교체는 규정에 따른 정당한 지시이며 개인 소장품 판매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다시 회수했다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 소상공인 희망찾기 기획보도입니다. 창업만큼이나 폐업도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자영업자가 폐업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재창업이나 업종 변경 또는 취업을 도와주는 프로그램도 있다고 합니다. 정은주 기자가 소개합니다. 6년째 운영해온 식당을 최근 접기로 한 강희순 씨는 폐업 절차와 식당 설비 등 처리 문제로 고민해오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의 점포철거 컨설팅을 알게 됐습니다. 재창업이나 취업 의사가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폐업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몰랐던 부분이 재무지해갖고 몰랐던 그런 부분도 이야기해 주시고 어떻게 이제 물건 같은 거 처리하는 부분도 이야기해 주시고 이거 이제 가게 접고 나면 또 이렇게 하면은 또 좋은 기관에서 좋은 정보도 얻을 수 있고 어떤 배우는 기관도 있다고. 전문 컨설턴트가 폐업 현장에 출동해 집기와 설비 매각, 업장 철거와 원상 복구, 세금 문제 등 폐업 과정 전반을 자문해주고 업체당 최대 200만 원까지 폐업 비용도 지원됩니다. 좀 숨기고 싶고 감추려고 하시는 경향이 많거든요. 근데 사실은 폐업을 하면 할수록 소문을 내야 되고요. 그리고 폐업도 창업만큼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야 안정적으로 폐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폐업 이후 취업 상담과 취업 알선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이 프로그램은 2015년 이후 지금까지 부산에서만 소상공인 1,400여 명이 이용했습니다. 20년 넘게 피부관리 샵을 운영 중인 김규령 씨는 최근에는 왁싱샵 창업도 준비 중입니다. 관련 전문 교육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의 재창업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했습니다. 업종 전환 또는 재창업을 준비 중인 소상공인들이 자부담 없이 분야별로 60시간씩 전문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발전을 해야 되고 또 좀 더 위생적인 거와 이제 접목을 했을 때 저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샵도 중요하지만 별도의 샵을 운영해서 젊은 친구들에 맞는 트렌드로 폐업을 했거나 폐업을 앞둔 소상공인들의 취업을 돕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섣부른 재창업보다 취업으로 경험을 쌓을 것을 권하는 취지입니다. 적성검사에서 이력서 작성, 면접 요령 등 취업에 필요한 기본 과정이 교육 내용으로 사업 운영 기간이 최소 2달이 넘고 취업 의지가 있는 만 69세 이하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직업 심리 검사라든지 이력서 자기소개서 작성법, 그리고 채용 정보 검색 방법, 그 면접 요령 같은 것들로 해서 직위 관련된 교육으로 10시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10명 중 7명이 창업 후 5년을 못 버티는 상황에서 준비된 폐업과 재창업 교육으로 재기의 꿈을 이룰 것을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은주입니다. 오늘 새벽 4시쯤 동래구 안락동의 한 다가구 주택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불이 나 주민 3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위층에 살던 81살 A씨가 불을 끄기 위해 유리문을 깨고 들어가려다 손에 상처를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었으며
소방서 추산 2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불이 주방에서 처음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운대 경찰서는 헤어진 옛 애인을 폭행하고 차에 태워 감금한 혐의로 24살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 11일 저녁 7시 반쯤 해운대구 자동의 한 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집으로 돌아가던 옛 연인 23살 B씨를 폭행한 뒤 차에 태워 2시간가량 끌고 다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가 전화와 문자 메시지에 답장하지 않아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산지법 형사 10일 단독은 부동산 업자를 협박해 억대 돈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7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4년 부동산 업자 B씨에게 접근해 친분을 쌓은 뒤 자신이 폭력조직 칠성파 조직원임을 과시하며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불구로 만들겠다고 협박해 2차례에 걸쳐 1억 1,000만 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아내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전부 돌려주고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가 뒷심을 발휘하면서 접전 끝에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롯데는 어제 사직구장에서 열린 KT 위즈와의 홈경기에서 경기 초반 0대4로 끌려가다 3회 말 민병헌과 채태인의 연속 2루타와 5회 말 이대호의 한 점 홈런으로 4대4 동점을 만들었고 7회 말 역전에 성공하며 KT를 6대5로 눌렀습니다. 오랜만에 1군에 복귀한 김원중은 5회 마운드에 올라와 3이닝 동안 무실점으로 빼어난 투구를 선보이며 승리를 따냈고 마무리 손승락도 9회 접전 상황에서 한 점타를 지키며 세이브를 챙겼습니다. 홍콩 반정부 시위대의 홍콩공항 점거로 부산과 홍콩 노선 운항이 이틀째 일부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김해공항 항모통제실에 따르면 홍콩 시위대가 현지 공항 출국장 게이트를 봉쇄하면서 오늘 오전 6시 30분 홍콩발 부산행 에어부산 소속 3구 2편이 오전 10시 55분에 4시간 20분가량 지연 도착할 예정입니다. 홍콩 항공당국이 홍콩으로 들어오는 항공편의 착륙은 허용하고 있어서 부산 출발 홍콩행 항공편은 정상 운항될 예정이지만 항공사 측은 현지 상황이 급박하게 바뀌고 있어서 출국 전 운항 계획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에서 방사능 오염수 100톤을 바다에 방류하려는 계획을 세우자 환경단체들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부산환경운동연합 등은 어제 일본 영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사능 오염수 방류와 도쿄올림픽의 후쿠시마산 식자재 공급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핵발전소 재가동 정책을 중단하라고 아베 정권을 규탄했습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혁신안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부산시와 버스업계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어제 부산시의회에서 열린 버스 준공영제 개선 방안 논의 자리에서 부산시는 노사정이 참여하는 상생협의회를 구성해 혁신안에 대한 이견을 조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버스업계는 부산시가 공공성 강화를 위한 재정 지원금을 업체의 방만 경영 탓으로 몰고 있다며 혁신안을 대폭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부산지역본부와 부산 동부지부가 일본 수출 규제와 관련한 부산 지역 피해 기업에 총 300억 원의 추경 예산을 집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일본 수출 규제 품목 관련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의 핵심 소재나 부품을 생산하는 중소벤처기업으로 최근 1년 동안 일본 수출 비중이 30% 이상인 중소기업입니다. 정책자금 대출 신청 희망 기업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제10회 부산 로봇 경진대회가 어제 백스코에서 개막해 이틀간의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대회 종목은 경연과 시범, 체험 등 3개 부문의 9개 종목이며 383팀에서 836명이 참가합니다. 특히 이번 대회는 컬링과 로봇을 접목한 로봇 컬링 경연과
6시간 내에 코딩을 통해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해커톤 등 새로운 경연 종목들이 관객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선박 수호 임무 등을 수행할 4,400톤급의 해군 청해부대 30진 강감찬함이 어제 오후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으로 출항했습니다. 강감찬함은 현재 아덴만 해역에 나가 있는 29진 대조영함과 임무를 교대하고 6달 동안 해역을 통행하는 선박의 안전과 해적 퇴치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호르무즈 해협의 호위 연합체에 우리 정부가 참여할 경우 강감찬함은 중동으로 향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산시는 부산 오페라하우스와 부산국제아트센터 설계와 시공, 운영 등을 총괄할 프로젝트 매니저로 이용관 부산문화회관 대표를 선임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는 이 대표가 오는 2022년 완공을 앞둔 오페라하우스와 국제아트센터 공간계획, 운영 프로그램 분야는 물론 문화회관과 시민회관 등 기존 문화시설 기능을 재배치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문화시설 총괄 프로젝트 매니저는 10명 이내 전문가 소협의회를 구성해 의견을 수렴하고 오페라하우스 설계 재검증, 설계 변경과 운영 등 전반에 걸쳐 정책을 조언하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부산시는 지난 6월 한 달간 구군과 합동으로 중고자동차 매매업체 점검을 벌여 95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적발 사항으로는 상품용 매매 차량을 전시장 외부에 전시하거나 성능 상태 점검 기록부 고지 의무 위반, 매매 종사원 교육 미이수 등이었습니다. 부산시는 위반 업체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개선 명령을 내렸습니다. 태풍 크로사의 영향으로 오늘 저녁부터 강한 비바람이 불겠습니다. 현재 태풍은 중형급의 세력을 유지한 채 일본 가고시마 남동쪽 해상에서 북상하고 있습니다. 광복절인 내일 일본을 지나 밤에는 동해상에 진입하겠는데요. 태풍이 점차 올라오면서 부산은 오늘 밤부터 태풍의 간접적인 영향권 안에 들겠습니다. 순간 최대 풍속이 10에서 20m에 달하는 바람이 불면서 강풍특보도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늘은 차차 흐려져 오늘 저녁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비의 양은 내일 늦은 오후까지 20에서 6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어제 부산의 한낮 기온이 35도 이상 치솟으며 올 들어 가장 더웠는데요.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3도가량 내려가긴 하겠지만 태풍이 끌어올리는 열기 때문에 더위 불쾌감은 여전하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폭염주의보는 일시적으로 해제될 가능성이 크겠고요. 일주일째 계속되고 있는 열대야도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경남도 지난 밤사이 열대야가 계속됐습니다. 오늘 한낮에는 부산이 32도, 양산 34도, 창원은 33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오늘 오후 남해상부터 바람이 점차 강해지겠습니다. 풍랑 예비특보와 태풍 예비특보가 내려진 남해와 동해상으로는 최고 4m의 거센 물결이 일겠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조금 떨어지면서 앞으로 열대야는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만큼 낮 기온도 높게 오르진 않겠지만 당분간 30도를 넘나드는 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수요일 아침에 보내드린 MBC 뉴스투데이였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